안녕하세요. 인사이드카 박주연입니다. 이제부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매달 마지막 주 이 수요일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교통안전공단이 정한 자동차 무상 점검의 날인데요. 총 전국의 57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이 서비스는요. 엔진, 그리고 오일류와 에어컨 작동 상태, 타이어 공기압 등의 체크는 물론이거니와 더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무상 보충 서비스까지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무상 서비스이니만큼 이 기회만 잘 활용을 한다면 관리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이 점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또 힘이 되는 정보만을 드리는 인사이드카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한동안 마른 장마 탓에 무더위로 고생 좀 하셨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장맛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집중호우가 있을 때는 차량이 침수되는 일도 잦기 때문에 이 기간에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침수 차량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든든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실 우리의 멘토죠. 오정민 전문가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토인사이드의 오정민입니다. 오늘은 주연 씨가 앞서 설명하신 대로 침수차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서울 우면산이 폭우로 무너져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주변 마을들이 서울과 전남 곳곳에 호우특보와 강풍주의보 속에 많은 저도 저 때가 사실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손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폐차해야 하는 차량도 그 당시에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비에 의해서 침수됐다고 해서 꼭 이렇게 폐차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네, 폭우를 맞았다고 비를 많이 맞았다고 해서 차를 버린다면 말이 안 되겠죠. 문제는 빗물 또는 하수도 간의 역류로 인해서 침수된 도로에 차량이 잠겼기 때문입니다. 고인물의 깊이가 타이어의 절반 이상이라면 엔진룸이나 배기관 등에 물이 유입돼서 차량에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시동이 꺼진다거나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저지대나 한강 둔치 주변에 주차를 했다가 범람한 그런 강물에 차가 침수돼서 차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득이하게 이렇게 차가 침수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해서 시동을 다시 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행동입니다. 침수된 차량에 시동을 계속 걸게 되면 차량의 내부 그리고 엔진까지 물이 유입이 돼서 차량을 영영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침수된 차량 같은 경우는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좀 될까요? 대부분 차량의 주인, 그러니까 차주가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보험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잔존 가치만큼, 그 차량의 가치만큼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전손 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전손 처리를 통해서 현금으로 차량을 보상받고 또 다른 차량으로 차를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상을 받고 만약에 차를 팔게 되면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누군가한테 또다시 재판매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 차주들에게 매입한 침수 차량은 폐차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전손 처리라고 해서 큰 사고나 침수 차량임을 고지를 하고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때 전손 처리된 침수 차량을 수리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차들을 중고차 딜러 혹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분들이 침수 차량이 있다고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그 차량을 잘못 구입하게 되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마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딱 알아두면 그런 좋을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 첫 번째부터 차례차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로 차량 실내에서
어떤 그 매캐한 그 비린내나 혹은 곰팡이 냄새가 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곰팡이 냄새뿐만 아니라 비린내까지 난다고요? 네, 차량이 침수된 다음에는 침수된 다음에 햇볕을 쬐서 차량을 말리게 된다 하더라도 실내에 들어온 물과 또 습한 기운이 만나서 곰팡이를 피우게 됩니다. 특히 침수차가 많아서 공업사에서 꼼꼼하게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부품에 습기가 많이 차게 되고 곰팡이가 일어나게 돼서 흔히 말하는 어떤 곰팡이 냄새를 뜻한다면 비린내가 좀 나는 그런 차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항목을 보니까 첫 번째와는 또 너무 상반된 그러한 좀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는 향수 냄새가 나면 의심을 하라 이렇게 좀 적혀 있는데 너무 상반된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떤 의미죠?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어떤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차 내부에 향수를 뿌리거나 또 방향제 등을 비치해서 좋지 않은 냄새를 가리는 그런 경우를 의심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차량의 그 노후함에 비해서 방향제가 새 것이거나 과한 그런 향이 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후각 좀 예민하게 또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차량의 안전벨트죠. 안전벨트를 한번 잘 확인해 보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좀 당겨보시면 겉에서는 안전벨트가 깨끗하지만 그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에 안전벨트 홈 안에 진흙이나 어떤 그 빗물이 많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냥 안전벨트 자체에 어떤 그 얼룩 자국이나 곰팡이가 좀 곰팡이가 생겨 있다라고 해도 차량이 침수됐거나 습한 곳에 차량이 많이 방치되었던 그런 차량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듣기로는 이 안전벨트가 너무 깨끗해도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깨끗해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단 또 안전벨트에만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차량의 바닥에 있는 매트나 또 실내 내장재가 지나치게 깨끗한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차량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연식은 오래되었는데 차량의 어떤 그 인테리어가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하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바닥에 있는 매트를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트는 깨끗하지만 매트를 드러냈을 때 차량의 바닥이 좀 녹이 슬어 있거나 또 곰팡이가 생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침수 차량임을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침수 차량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좀 소개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점인가요? 네, 다섯 번째로는 엔진룸, 즉 본넷을 여셔서 주변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엔진룸 주변이 좀 하얗게 일어난다고 그러죠. 백화 현상이 일어나 있거나 또 엔진 그리고 뭐 기타 뭐 변속기, ABS 등 어떤 자동차의 중요한 부품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뭐 녹이 슬어 있거나 또 혹은 어떤 그 오랫동안 그 방치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역시 침수 차량임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깨끗하게 새로 그 부품만 교체된 것 같다라고 보여도 이 역시 차량이 침수되었다가 부품을 교체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외워야 할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저도 좀 메모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로 자동차의 휴즈박스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휴즈박스는 뭐 운전석 아래 왼발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차량에 따라서는 오른쪽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휴즈박스는 구조상 틈새가 상당히 좁고 정밀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깨끗하게 침수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더라도 그런 휴즈박스에 묻은 어떤 그 이물질이나 어떤 그 빗물 등은 잘 지워지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7, 8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모두 녹이 쓴 경우예요. 녹이 쓴 경우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충분히 좀 식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침수 차량 하면은 가장 확인이 쉬운 부분이 차량이 녹이 쓸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겠죠. 특히 뭐 차량의 겉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차량의 그 시거잭이라고 하죠. 예전에 그 불을 붙이기 위한 어떤 그 보조 장치였는데요. 그 시거잭 부분을 꺼내서 그 부분에 있는 어떤 그 쇠 부분이 녹이 슬어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또
가장 또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뭐 놓치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품 하나만 확인을 통해서도 침수 차량을 쉽게 구별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려주실 사항 제가 어떤 방법인지 좀 보니까 제 생각엔 꽤 쉬운 방법 같아요. 네, 역시 인사이드카의 안방마님다우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트렁크를 여셔서 트렁크 윗부분에 자리한 리어 스피커, 음악을 듣기 위한 스피커가 그 부분에 장착되어 있는 차종들이 일반 승용 세단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서 역시 녹이 쓸어 있거나 이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침수 차량을 확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팁은요. 매번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 침수 차량 같은 경우도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를 좀 조회를 해본다면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역시 디테일하십니다. 자동차의 어떤 보험 이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죠.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침수 차량으로 전손 처리를 해서 보험 처리를 받았다든지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일부 좀 나쁜 행태를 펼치고 있는 딜러들 때문에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침수 차량 구별법 이전에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때 물이 불어난 곳을 내가 지나가야 한다면 그때 조금 유용하게 좀 쓸 수 있는 팁 혹시 없을까요? 네, 물이 고인 구간을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어 변속을 저단으로 하시고 RPM 게이지를 높인 후에 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RPM 게이지는 가속 페달, 악셀레타 페달을 조금 지그시 세게 밟아주시는 게 이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동차의 배기구, 머플러 쪽에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차량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물이 고인 구간을 지나가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런 응급조치도 물론 알아둬야 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미리 또 일기예보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침수될 우려가 있다면 가까운 고지대나 언덕 쪽으로 차를 미리 옮겨놓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주현 씨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이번 여름 장마에 차량이 침수되는 일은 전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런 정보를 따로 드릴 일도 없겠죠. 제가 이만큼 알게 된 것도 다 오정민 전문가 덕분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에게 정말 알찬 정보들 많이 가져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